미국은 성형수술 분야에서 단연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위는 중국으로 1위를 따라잡으려고 엄청난 속도로 쫓고 있습니다. 3위는 브라질입니다. 그렇다면 여성의 선망 대상으로 추앙받는 프랑스는 몇 위일까요? 10위권 안에 들지도 못했습니다. 자연스러운 외모와 느낌을 추구하는 프랑스 여자는 크림과 스크럽젤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외과 의사의 메스의 얼굴을 맡기기보다는 입고 먹고 가꾸는 데 집중합니다. 프랑스 여자가 의술의 힘을 빌린다면 대개 지방 흡입술을 받고 싶을 때입니다. 인구 비율로 따지자면 성형수술 대국의 타이틀을 차지할 국가는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인의 20%가 어떤 식으로든 성형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시아인들은 인기 연예인과 비슷한 얼굴과 몸으로 바꾸고 싶어 합니다. 눈꺼풀과 안면윤곽 수술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름다움과 환상을 쫓는 것이지 절대 당당하게 나이 먹는 것은 아닙니다. 피부에 좋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 각종 영양 성분이 피부 재생을 촉진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가꾸게 해주기 때문에 얼굴에 칼대는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수술대에 누워볼까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많습니다. 프랑스 여자들에게 걷기는 삶의 일부분입니다. 어디든 걸어 다닙니다. 충분히 걷지 않았다고 생각되면 계단을 걸어 오르내리기를 해서라도 어떻게든 더 걸으려고 합니다. 운동과 움직임의 기본이 걷기라는 사실은 입이 닳도록 말해도 모자랍니다. 하루에 20분 정도만 걸어도 많은 게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먹지 않을 경우엔 계속해서 저장된 지방에서 에너지를 얻어갑니다. 아침을 먹기 전에 몇 가지 움직임을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뱃살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하더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점심에나 저녁에 하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복합 비타민을 소량 복용한다면 특별히 해롭지 않을 겁니다. 나이든 여성용으로 개발된 신제품이라면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복합 비타민이 일반인의 건강을 개선하거나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는 임상실험에서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다 복용에 따른 위험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비타민과 미네랄, 식품 보충제의 용기 뒷면을 보면 정부나 연구단체에서 권장하는 섭취량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해당 알약이나 가루의 권장량의 몇 %가 들어있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권장량의 10배를 복용하면 몸에 10배나 더 좋을 거라고 누가 말했던가요? 10배는 고사하고 2배 정도 더 좋을 거라고 누가 말했던가요? 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품을 복용해서 더 건강해질 거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라 해봤자 다 별 볼일 없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과일과 채소, 견과류, 곡물, 유제품, 생선, 육류에서 비타민과 미네랄, 항산화제 등을 얻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식품으로 섭취한 칼슘은 심장마비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지만 보충제는 그렇지 않다고 의사는 말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누누이 말하고 지키는 게 있다면 바로 모든 걸 적당히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사람은 꿈을 꿔야 합니다. 계속 꿈을 꾸면 인생의 다음 단계에 관심을 기울이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예전엔 산막으로 끝났다던 인생이 이젠 사막까지 이어집니다.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진입하는 것이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혼돈과 혼란을 피하려면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40대나 50대 혹은 60대 이후에도 활력이 넘치지만 그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쏟아내지 못합니다. 과도기에는 자신을 다시 정립하고 우선순위도 다시 정해야 하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애썼고 많은 것들의 우선순위도 정했습니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은 나이를 먹을수록 육체적으로 활력을 되찾는데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때로는 비유적 의미의 해변 타임이 필요합니다. 은퇴기에 당당하게 나이 먹기 위한 관건이 고용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은 삶을 할 일 없이 보내지 말고 일거리를 지속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멀리 떨어져 사는 자식이나 손자, 손녀를 방문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을까요? 몸이 따르지 않거나 상황이 마음먹은 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이 궁해서가 아니라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마트에서 계산원이나 물품 정리원으로 일하는 은퇴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눈을 뜨면 일하러 나갈 곳이 있고 공휴일이 기다려지기 때문에 매우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소일거리는 노년기에 보람차게 보낼 수단입니다.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선 생계를 위해 최대한 오래 일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과 체력, 기술, 정신력에 상응하는 직업을 찾기가 좀처럼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단 찾으면 젊은 사람 못지않게 열심히 일하고 만족도도 높습니다. 삶의 균형과 만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겁니다. 미국은 모든 일이 젊은 층 위주로 돌아가고 결과에 집착하는 문화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나이 먹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94살 먹은 미국 사람은 늙는 건 정말 끔찍해 라는 소리를 자주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나이가 들어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대체로 65에서 70 사이의 사람들이 가장 행복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전문가는 그것이 사람들의 성숙도와 관련된다고 말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남녀를 불문하고 현명하게 선택하고 가진 것에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뭔가가 되려 하기보다는 존재 자체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프랑스 사람은 거창한 행복보다는 삶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에게 맞는 고유한 방법을 찾아야 하고 명심해야 할 것은 정신적 접근 방식과 마음가짐입니다. 프랑스 여자는 늙지 않는다는 40 이후 노화에 대처하는 접근 방식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히 준비한다면 인생의 중반기 이후를 기쁘고 즐겁게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쑥이 서점 팔방미인 영숙씨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또 만나요. 안녕.